했나요? 자, 57번 먼저 풀어보게 되면, 자, 기억부터 보자. 자, 나의 A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변화에 나는 지금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는 거니까 이와 작용이고요. A라고 부르는 건 지금 포도당이 더 저분자고 녹말이 고분자야. A는 동화작용이야. 그럼 다른 거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B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대요. 자,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발열 반응 맞죠? 그다음에 디귿 세포호흡에서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대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고, 지금 나도 이화작용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답은 4번이죠. 아, 욕심쟁이 아니냐? 이과 미실이 맞던데요. 그 다음에 60번. 자, 기억. 자,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이산화탄소와 동그라미 니은은 산소래요. 그러면 지금 기억,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는 거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산소가 돼야 되는 거죠? 틀렸고.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가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가 반응은 지금 뭐야? 세포호흡이네요. 그쵸?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쓰인대. 맞죠?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 만약에 모두라고 적혀있으면 틀린 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너희들의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 불구하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이제 그 3번은 1등급 컷이 평균 85에서 90 사이가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단원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은 꼭 집 가서 바로바로 복습해줘야 돼. 내용이 많으니까. 자, 우리 페이지가 이제 다음 페이지인 30페이지. 소화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중2 때 배웠던 이제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 배웠던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화계는 먼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화계의 역할은 우리 영양소라고 하는 걸 입에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분자의 영양소를 먹어.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분자의 영양소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분자의 영양소는 나중에 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거 세포막인데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계의 역할은 그러한 큰 분자의 영양소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역할이 우리 소화계의 역할이 됩니다. 그럼 우리 소화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볼 건데, 자, 우리 소화계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기관계에 속하게 되고요. 그 기관계는 많은 기관이 모여지면 기관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에 해당되는 기관은 먼저 음식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봤을 때 입이라고 하는 걸 먼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음식물이 이제 입에 왔어. 그럼 어딜 통해 이제 들어가? 식도. 식도를 지났어. 어디 지나가? 간? 아니야. 위요? 그치. 자, 여기까지 갔네? 이제 꼬불꼬불? 그치. 자,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 배출물로 나와야 돼? 대장.
이렇게 위에 있는 기관들은 지금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에 해당되는 기관들이고요. 자, 이거 외에도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이 존재할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굉장히 소화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구짓을 당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너 걔한테 뭐랑 뭐를 다 줄래? 할 때 그 두 가지. 되게 해픈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간과 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쓸개가 중요하죠. 그래서 간 쓸개 다 퍼준다 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간, 쓸개, 하나 더. 콩팥은 소화기가 아니죠. 간이 있으면 위가 있으면 위 밑에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거야. 밑에. 그치.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총 이제 8가지 기관들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소화라고 하는 거에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은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영양소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뭐랑 뭐로 구성이 되는지 아는 사람? 당연히 탄이니까 탄소 있겠죠?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래. 수화물이라고 하는 말은 물에 녹은 물질을 말하게 돼요. 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다.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H2O니까 얘는 구성물질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돼? 에너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주 에너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1g을 먹을 때 나올 수 있는 칼로리는 1g당 4kcal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예시. 우리 밥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녹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녹말은 우리 식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가 되고요. 우리 동물과 같은 사람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탄수화물이야. 이거 말고도 보통 식이섬유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얘는 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나오게 되고 배가 많이 아픈 식물의 세포벽에 들어있는 물질 5글자인데 아밀레이트. 셀룰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는 탄수화물입니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전부 다 기초적인 단위체는 포도당이 될 거고요.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물질로 바뀌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탄소의 역할은 얘는 우리 몸을 주로 구성하는 거에 역할을 두기 때문에 얘는 우리 몸을 구성.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거 이빨, 이런 거 전부 다 단백질이죠. 그래서 얘는 그런 거 말고도 우리 몸에 주로 효소 아니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g당 똑같이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 지방. 지방도 탄수화물과 똑같이 CHO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지방의 역할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층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따뜻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단열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저장 역할과 체온 유지와 같은 단열의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 기능. 이러한 지방은 우리 몸에 세포막을 구성하거나 가끔 조금 심화로 우리 지방이라고 하는 건 성호르몬을 구성하는 원소가 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런 것 전부 다 지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런 영양소가 이제 어떻게 분해가 되고, 분해된 산물이 우리 몸의 기관 중 어디로 흡수가 돼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면은 소화 효소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아야겠죠. 오늘 안 온 친구가 효성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고양이가 다 들어있는 거네? 빠지고 날 거가 있나 주변에? 문정이 없구나. 자, 소화효소인데 소화효소는 우리 제일 먼저 탄수화물은 어디서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를 봅시다. 자, 탄수화물은 제일 처음 엿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장소는 입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입에 들어있는 효소인 아밀라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아밀라제, 아밀레이즈, 아밀레이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밥을 먹었어. 입에서 다 엿당으로 분해가 될 수 있어? 안 돼. 좀 오래 씹는 사람들은 다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오래 안 씹고 그냥 넘겨버리지?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제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돼. 그럼 소장에서도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어나는 장소는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분해시켜주는 효소의 이름은 똑같이 아밀라제야. 이 아밀라제는 위에 있는 건 지금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제지만 밑에 있는 아밀라제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됩니다. 다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엿당이라고 하는 게 최종 분해 산물은 아니게 되고요. 우린 최종 분해 산물로 포도당의 형태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분해를 시켜줘야 돼요. 둘 다 일어나는 장소는 소장이 되고요. 엿당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한다면 말토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을 그래서 말테이스라고 부릅니다. 말테이즈, 말테이스 같은 말. 이 말테이즈라고 하는 게 요새는 이제 많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로 최종 분해한 다음에 이제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얘가 흡수가 되게 돼요. 두 번째. 단백질이 제일 처음 분해가 됐을 때 단백질은 원래 다리체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한 30개, 100개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게 단백질이야. 그 처음 분해가 됐을 때 그 30개, 100개를 그냥 부분 자르면서 15개 아니면 10개 이런 식으로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작은 단백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도 많이 부르게 돼요. 그럼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처음 분해가 일어나는 장소는 위가 될 거고요. 위 안에 들어있는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써 힘드네. 자, 이러한 폴리펩타이드가 두 번째,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배웠는데 아니요, 죽다 말고 다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아데노신 다이 포스페이트의 다이는 뭐였어? 2개. 그래서 얘는 아미노산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당이 단당류, 이당류, 그다음에 다당류라고 하듯이 그 여기서의 이당류가 여기서의 다이펩타이드랑 같은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 트립신은 이자액에 들어있습니다. 자, 다이펩타이드 아직 아미노산 안 됐어.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줘야겠지? 얘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건 똑같이 또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요소냐? 펩티, 다데 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까지 최종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은 나중에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괜찮아? 세 번째. 자, 지방은 제일 처음 분해가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처음 분해가 되는 건 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된 것들이야. 화학 반응이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은 처음 분해가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물리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한번 뭉치게 되면 지방 덩어리가 돼버려. 지방 덩어리가 되게 되면 나중에 소화 효소가 만났을 때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작은 지방 덩어리로 찢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화 효소랑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게 되고 걔는 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지방 덩어리로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 분해가 일어나는 장소는 위랑 소장이랑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인데 십이지장이라고 불러요. 어떤 물질이냐? 얘는 쓸개질이야. 얘는 효소가 아니에요. 이 쓸개질의 특징은 얘는 간에서 생성하고 쓸개에서
분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병원 가면 막 그 간 이식한 그런 이제 좋은 사람들 계시잖아. 그럼 그런 분들은 고기를 못 먹어. 삼겹살 못 먹고 목살 위주로 먹어야 돼. 이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은 이제 쓸개질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쓸개에서 분비하게 되고 얘는 식이지장에서 지방을 작은 지방 덩어리로 분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작은 지방 덩어리는 나중에 또 더 분해를 해야 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과 모노, 글리, 세리드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분해시켜줘야 되는데 이 분해를 시켜주는 장소는 소장이 되고요. 이걸 분해시켜주는 효소의 이름은 라이, 페이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자액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자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자액이라고 하는 거 지금처럼 지방을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고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자액은 탄단지를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혼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모노라고 하는 거 우리 또 아는 단어 나왔네. 모노는 뭐야? 한 개 의겠어. 그러면은 원래 우리 이건 안 그래도 괜찮아. 지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가 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얘가 글리세리드인데 다리가 하나 들어있는 글리세리드라고 해서 얘를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한 가닥당 지방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방 한 분자가 분해가 되면은 지방산은 2개 나오고 그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는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소장이 융털에서 이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융털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은 혈관이 될 거고요. 야, 그림을 좀 못 그려. 아? 왜 혈관이 나도 이렇게 감싸다가 나가. 나와요? 어. 잠깐 이렇게 융털을 감싸다가 나가. 각각의 명칭을 봅시다. 자, 흰색으로 그린 요거는 지금 융털을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융털에 모세혈관을 그린 겁니다. 파란 색깔은 융털에 암주관을 표시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세혈관 안에는 이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피는 물이에요. 그쵸? 그럼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이 우리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될 거고요. 암축관이라고 하는 거는 림프관이야. 림프관은 여기에 이제 지방층이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은 기름진 지용성 영양소가 우리 암축관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수용성 영양소들은 일단 종류를 봤을 때 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수용성 영양소에 속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영양소에는 비타민이 존재하게 되는데 비타민 뭐가 있을까? 수용성 비타민 B 또 C. 비타민 B와 C가 수용성 영양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다음에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 다음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간 정맥은 여기서 간 정맥인데 이따 술안기 할 때 간 정맥의 위치를 알려줄게. 자, 그럼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지금 얘네들은 간을 먼저 거치게 되냐? 간은 우리 몸에 많은 이제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를 낱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저장하기보다는 포도당끼리 합친 다음에 잔뜩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시켜버려요. 그럼 우리 동물의 저장 물질 아까 뭐라 그랬어? 포도당을 저장하는데 동물은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 식물은 녹말이야.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 간에서는 역할이 첫 번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요. 우리 몸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농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의 농도를 줄이고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양을 늘리게 되면서 우리 몸의 농도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합성을 해줘. 우리가 몸을 구성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단백질을 사용하죠. 그래서 간에서 이걸 만들어준 다음에 심장으로 간 다음에 필요한 곳에 널널히 퍼뜨려줍니다. 암축관. 암축관. 자, 지용성 영양소는 종류가 우리 두 개밖에 안 배웠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있을 거고요. 비타민으로는 뭐가 있을까? BC는 아까 수용성. 지용성은? AD요? A 있어. 또 이걸 안 먹으면 구루병에 걸려. 뼈가 약해져. C요? C는 여기 있는데. 글리센. 비타민 D. AD 맞다. AD. 네. 아까 얘기라 그랬어? 네. 그 다음에 이걸 안 먹으면 이거는 근데
필요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K. 그래서 ADEK. 그래서 아뎃이라고 보통 많이 외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방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지혈증에 걸리게 되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그거는 이제 동맥경화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암축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게 진화가 됐습니다. 암축관으로 흡수를 합니다. 암축관은 암축관은 림프관이기 때문에 림프관이랑 혈관이랑 이어져 있는 혈관의 이름은 우리 쇄골 쪽에 있는데 좌 쇄골 하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좌쇄골 하정맥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빗장 및 정맥이라고도 불러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방은 간으로 가면 안 돼요. 간으로 가게 되면 지방간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간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얘네들은 굳이 이렇게 합성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여기 융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서부터 바로 지방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합성돼버려. 지방으로 만들어져 버려. 그래서 굳이 갈 필요 없고 얘는 그냥 바로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널널 퍼뜨려줘. 지방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화계가 되고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 다 외워주시면 좋고요.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지구화보다는 적은 거 알죠? 지구화 선택한 사람 있어? 아 그래? 왜? 물리보다 줄을 것 같아서. 그건 맞아. 물리 선택한 사람 있어? 그래. 그럼 다 화생? 생만? 화생지. 화생지? 경훈이 지 했구나. 오늘 지 들었어? 여기서 나는 화생을. 아 그래. 세연이 문과야? 이과? 뭐뭐 들어? 화생. 자, 여기까지 소화계고요. 그럼 우리 31페이지에 소화계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70번 하나만 풀어보자. 어렵지 않네. 하나요? 어? 하나요? 너무 쉽다. 기관계 중 어떤 기관계가 음식물을 소화하죠? 소화계죠. 자, 다음. 호흡계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수면계를 해보자. 자, 호흡계는 얘의 역할은 간단하게 그냥 기체 교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기체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필요 없는 기체는 버리고 나한테 필요한 기체는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기체는 산소야, 이산화탄소야? 산소겠지. 그치?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호흡기의 역할입니다. 그럼 내 몸에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세포호흡에 필요하기 때문인 거겠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러한 호흡기의 구성을 봤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일단 코가 먼저 있을 거고요. 코를 타고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식도 옆에 기도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기관이라고 해요. 자, 쭉 들어가면 폐는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기관지라고 부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폐겠지.
이렇게 네 가지 기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따졌을 때 자, 원리는 분합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분압이라고 부르는 건 부분 압력이라고 말하는 거고, 부분 압력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지금 대기 중에 공기가 굉장히 많을 건데, 난 여기에서 산소의 압력을 알고 싶어. 우리 그때를 산소의 분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만 골라서 먹어? 아니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거기에 질소도 들어올 거야. 그쵸?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들이마신 공기 안에서의 산소의 분압과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때 산소의 분압이 예를 들어 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내 혈관이 적어. 그러면은 폐에서 혈관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소모해? 아니면 소모하지 않아? 소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배웠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ATP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ATP라고 하는 걸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얘가 디퓨저라고 한다면은 디퓨저의 확산,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아니죠. 그냥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산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소모하지가 않게 되고요. 자,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봤을 때 몸 바뀌고 몸 밖에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폐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모세혈관이 될 거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요. 그럼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혈관이 이어져 있고, 모세혈관에서 폐로 혈관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자, 몸 밖에서 폐로 산소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될 건데, 폐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하나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 그쵸? 그럼 여기서의 기체 교환을 우리는 호흡은 호흡인데 바깥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를 외호흡이라고 불러요. 외호흡에서 우리 산소의 분압은, O2의 분압은 지금 일로 가는 거니까 몸 밖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폐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CO2 분압은 몸 밖이 더 작게 되는 거고, 폐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 폐에서 몸 밖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의 사이에서는 우리 몸 안에 세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부르게 되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여기서 지금 세포흡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로 산소를 줄 거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그럼 내호흡에서의 O2 분압은 확산이
C자리니까 얘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훨씬 크고요. CO2 분압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50분이 되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순환계, 그다음에 배설계,